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화재가 나 200곳이 넘는 점포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화재 당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먼저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시장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건물을 집어삼킨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천군 서천읍의 수산물 특화 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가스통 날아다니고 빵빵 터지고 놀란 건지 뭔지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서천과 인접한 7개 시군의 소방 인력 360여 명과 장비 45대를 동원해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화재 현장입니다. 불은 점포 227개를 태운 뒤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화용수 수조가 비어있는 점으로 볼 때 시장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한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강한 바람이 분대다 불이 쉽게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점포들이 연결돼 있어 불길이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2층짜리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건축 내장재가 조립식 판넬 구조로 돼 있어서 불에 약한 구조이고요. 또 한 개동 전체가 터져 있는 상황이고. CCTV를 분석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산물동 1층의 한 점포 부근에서 작은 불꽃이 튀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작 감지가 아닌 열 감지 방식의 화재 경비 시스템이 작동한 점을 미루어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화재 현장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건물 전체가 모두 타며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시장의 모습에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준비해둔 상인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화재 현장을 찾아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9시간을 꼬박 태우고 앙상한 철근만 남은 서천 특화시장. 227개 점포 상인들은 밤새 시장이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장 이후 20년을 일궈온 일터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상인들은 처참한 상황에 한숨만 나옵니다. 냉동고니 김치니 이런 거 합산하면 한 7,500만 원. 수산에 있는 거는 하루통 3개, 냉장고 2개. 그거 다 전소. 설 대목을 앞두고 건어물 등 물건을 많이 준비해둔 상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명절 대목은커녕 언제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을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택배 물량도 어마어마한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해가 보통 아니에요. 마음의 피해가 더 커요.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어렵다면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가지고 서천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다 지원해드릴게요. 다만 윤 대통령이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만 만난 뒤 현장을 떠나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모여있던 일부 상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점포당 200만 원의 긴급재해구호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통령의 특화시장 신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천군도 473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특교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 상당의 특교세를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 10년간 52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1,35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정기적인 요인이 44.8%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30.1%, 원인 미상 9.7%, 기계적 요인 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설 대목을 앞두고 시장 내 성수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실태 전수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화재들이 정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영업 종료 후 전기와 가스 차단을 비롯해 노상 불법 적치 자제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방식의 마케팅이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장한다는 우려 속에 대전시의회가 이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시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옥수수부터 마약 떡볶이까지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의미로 각종 상호와 광고에 널리 사용되는 이른바 마약 마케팅. 최근 이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식약처장과 지자체장 등에 마약류 표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안이 의결됐고, 대전에서도 교육감에게 학교 주변의 관련 상호와 광고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마약 김밥이든 마약 떡볶이든 마약 빵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일상생활에서 흔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면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마약 상호를 쓰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12곳, 전국 기준으로는 183곳입니다. 마약 이름에 메뉴가 있는 곳까지 더하면 규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 업주들은 불만입니다. 수년 전 상호 등록할 땐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2달 전 지자체 요청으로 마약 상호를 포기한 업주는 교체 비용보다 몇 년간 장사해온 이름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없어지잖아, 이 사업장이. 그러면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힘들죠, 그거는. 그러니까 피해가 그럼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약 상호 규제에 대한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맛있다는 표현일 뿐 규제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성형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다 마약이라고 이제 하면 다 맛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일상 속에서 마약 상표 사용이 마약 중독 증가로 이어졌다곤 말하긴 어렵지만, 마약이란 용어를 일상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마약류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그런 해악성,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된다면 마약 상표와 광고를 변경하려는 자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된 가운데 마약 용어 남용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이 올해도 10곳가량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도 본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학 간 통합까지 가지 않더라도 2개 이상 대학이 하나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연합대학 형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지역 대학 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대학을 다니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무학과제도, 융합전공, 자기주도 설계전공, 대학과 지자체, 지역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한 외부 참여 확대 등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대전시와 9개 연구참여대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본원에서 미래 국방양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양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양자센터는 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2029년까지 모두 244억 원이 투입되며 센터 산하 4개 연구실에서 국방 양자 컴퓨팅 기술과 양자 센서 등의 개발과 함께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간호사관학교와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있는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도심에 있지만 군사시설이어서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자운대 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교육과 훈련시설로 대전 유성구 신봉동과 추목동, 자운동에 위치한 자운대. 1992년 육군통신학교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국군 간호사관학교, 군의학교, 국군 대전병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1995년 처음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관사시설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고 군인 아파트 역시 4층 이하로 제한돼 군인 가족 수요 대응에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자운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자운대 내 군인 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시민체육시설 확대 등 자운대 재창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폐쇄적인 자운대 공간의 유유부지에 체육시설을 확장해 대전 시민의 이용을 확대하고 조성사업 추진 시 용역과 건설 등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충렬사 삼거리 IC를 설치해 연구단지 내 교통정체 해소 등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모든 시설을 하려면 용도 변경이나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를 변경을 하는데 대전시가 그거를 해주면 주거 단지도 굉장히 초고층화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고. 이장호 대전시장은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자운대 내 일부 토지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대전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토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대전에 거주하는 군 가족들의 주거 환경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국방부에다가 대전시는 전향적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다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함께 국방부에도 협력을 요청해 대전시와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전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대전의 주택 보급률은 97.2%로 93.7%인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주택 보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충남은 110.3%로 주택 보급률 전국 4위, 세종은 110%로 5위를 기록하며 주택 공급이 다소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역과 중앙로 지하상가 16만 제곱미터 일대 공간 정보가 내비게이션으로 구현돼 지하 실내에서도 길찾기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관련 연구 용역 중간 성과를 공유하며 오는 4월까지 지하상가 내 수백 개의 상점마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해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내 내비게이션 시범 지역은 전국 최대 규모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길찾기는 물론 긴급 구조나 재난 상황 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안시가 일반 고속철도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2년간 시범 추진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오는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1월부터 사용한 정기 승차권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이어서 사용한 정기 승차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천안시가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부르면 오는 천안 콜버스 운행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노선 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직산을 빌 때 89개 정류장을 대상으로 권역을 설계했지만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구간 면적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확대된 구간은 충남 테크노파크와 상덕리, 마정리, 양당리 등 7.5제곱킬로미터 정류장 26곳으로 총 15.5제곱킬로미터 115개 정류장에서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동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